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설명 자료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정학 하면 떠올리셨을 법한 아주 오래된 오해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가정학? 그거 그냥 요리나 반월질 배우는 거 아니야?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오늘은 원론 자료를 쫙 펼쳐놓고 이 가정학이라는 학문이 실제로는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인지, 특히 주요 이론들을 중심으로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정학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학문적 성격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 두 가지, 바로 가정생활론과 건강가정론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현대 과제까지 쭉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 즉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해요. 자, 과거와 현대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과거에는 가정학이 그냥 음식 만들고 옷 꿰매는 단순 가사노동 정도로 여겨졌잖아요. 하지만 현대의 초점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릅니다. 원론을 보면 현대 가정학은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엄청나게 복합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집안일이라는 잘못된 신화는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1899년에 열린 레이크 플래시드 회의가 그 기점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가정학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에만 갇혀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사람과 물건, 즉 인적, 물적 자원을 아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실천적인 응용과학으로 한 단계 크게 진화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이 학문의 뼈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까요? 방금 응용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가정학은 혼자 동떨어진 고립된 학문이 절대 아니에요.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지식들을 진짜 그야말로 총망라해서 하나로 합친 고도의 응용과학이자 실천과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 같은 것들을 다 끌어와서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척척 해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거 진짜 매력적인 융합학문 아닌가요?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첫 번째 핵심 이론인 가정생활론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의 진짜 본질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인류학자 머덕은 가족을 공동거주, 경제적 협력, 생식의 특성을 갖는 사회 집단이라고 정의했어요. 너무 학술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럼 이걸 우리 일상으로 쏙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보여주는 그 경제적 협력이라는 거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자원을 나누는 그 과정들. 가끔은 엄청 정신없었고 시끌벅적하겠지만 바로 그 살아있는 모든 과정이 가정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학자들마다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레비스로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유대나 의무 쪽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반면에 버제스는 가족을 감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격들의 통일체라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쿨리는 한 사람의 인성을 빚어내는 아주 1차적이고 기본적인 집단으로 봤고요. 관점이 다 다르지만 결국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쭉 훑어보면 가족의 모습도 정말 매혹적으로 진화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뭉쳐서 생존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고대, 봉건 시대를 쭉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정생활이 산업화의 영향을 빵 맞으면서 이제는 무언가를 생산하기보다는 거대한 소비의 단위로 성격이 확 바뀌게 됩니다. 순수한 생존 메커니즘에서 현대 경제의 핵심 소비 주체로 탈바꿈한 거죠. 자, 그럼 오늘날 현대의 가정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정적인 기능, 자녀를 낳고 기르는 교육 기능, 또 돈을 벌고 쓰는 경제적 기능, 그리고 지친 하루 끝에 쉴 수 있는 정서적 안정 기능까지.
이 기능들이 아주 황금 비율로 균형을 딱 이루면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 차이가 좀 생깁니다. 오그번이라는 학자는 요즘은 학교나 회사 같은 사회기관들이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다 빼앗아가서 가족의 역할이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해요. 반면에 버제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 물리적인 역할은 사회가 대신해주지 몰라.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끼리 나누는 애정이나 친밀감은 그 어떤 사회기관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죠. 사실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집에서 느끼는 그 정서적 연결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두 번째 핵심 이론은 건강가족론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가족은 어떻게 해야 진짜로 번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면 안 싸우고 아무 문제 없는 집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건강가정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유지하는 가족을 말해요. 외부에서 막 스트레스나 변화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적응해내는 힘이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심리학적 개념들을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휘테커의 주장이 참 와닿는데요. 건강한 가족이라고 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0%인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빵 터져도 그걸 딛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가족이 진짜 건강하다는 거예요. 엄청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보웬의 주장도 흥미롭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가족의 핵심이라는 거죠. 커란이라는 학자는 이런 건강한 가족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쫙 압축해놨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믿어주고 같이 웃고 떠드는 시간도 보내고 심지어는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돕기까지 한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족은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겠어요? 꽤 쏠쏠한 자가 진단이 될 겁니다.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스티넷과 딥브레인의 명언을 정말 힘주어 전해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화목하고 번영하는 가족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명 같은 게 아니에요. 끈끈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아주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팩트 폭행이 아닐 수 없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현대의 과제입니다. 가정학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현대 가정학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한 사회적, 가정적 위기들을 해결하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 진짜 많잖아요. 또 1인 가구나 노인 가구도 훅훅 늘고 있고요.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정학은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막아내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복지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훌륭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뛰며 제공하는 건강가정사 분들의 역할과 전문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탄한 이론적 토대들은 곧장 우리 현실 세계의 다양한 직업들로 쫙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의료학이나 영양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동발달 전문가부터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돕는 상담가, 나아가 기업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그 진로가 끝이 없습니다. 가정학이 우리 삶의 A부터 Z까지 그야말로 전반을 다루는 엄청난 실천과학이라는 걸 여기서 제대로 증명해주는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가정학이 더 이상 단순한 집안일 기술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생존과 번영,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기 위해 여러 과학을 총동원하는 고도의 실천 과학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지만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족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이 흥미로운 가정학의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적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번 설명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